다음은 각폭을 던지는 타이밍인데요. 언제 던지는 게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셔서 스파이크 설치를 하셨어요. 그러면 보통 이러고 나갈 때 이제 연막이 거의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연막 리필 하나 해주시고 사이트는 팀원들에게 맡기고 조용히 각폭 위치로 나옵니다. 나와서 저는 이제 각폭 위치에서 뒤치기 온 사람이 없는지만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언제를 기다리시냐, 이 스파이크 소리가 첫 번째 바뀌는 지점 를 기다립니다. 25초가 지난 후죠. 자, 바뀌었죠. 그래서 바로 쏘고 나서 하시면 이렇게 날아가서 터지잖아요. 이 소위탄이 터지기 전까지 반해체만 안 되면 돼요. 반해체만 안 되면 이 상대방은 이제 남은 시간 안에 해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맵마다 그리고 각폭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 모든 맵에서 이 스파이크 소리가 바뀌는 지점에 유리탄을 날리시면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상대방 해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궁극기가 있다면 조금 더 빨리 던져도 상관없겠죠. 이제 항상 이렇게 스파이크 소리 끝날 때까지 상대방이 해체를 안 눌러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최고의 상황이었던 거고요. 실제로 게임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는 상황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이제 맵을 계속 보셔야 돼요. 뒤를 보면서 계속 한쪽 눈은 맵으로 가 있어야 돼요. 맵을 보면서 이 스파이크의 해체를 막아줄 수 있는 우리 팀이 죽었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판단이 좀 어려워요. 저희 팀이 잘 막은 것 같은데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떴는데 날아가는 동안 반해체를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깡해체가 돼버린다든지 이런 변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좀 가까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가까워야 이런 변수가 발생을 해도 가서 상대방을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최적은 스파이크 소리가 바뀌는 지점이지만 이제 맵리를 보다가 우리 팀이 막아줄 수 있는, 우리 팀이 죽었다 싶으면 바로 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아까 스파이크 소리가 바뀌는 지점에 왜 쏴야 되는지 내 이론에 대해서 좀 알려야 된다고 했는데,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이제 맵마다 그리고 각폭마다 차이가 좀 있지만 보통 이렇게 고각으로 쏘는 수위탄이 던지면 날아가서 그리고 터지기까지 보통 5에서 7초 정도 걸립니다. 좀 더 걸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평균이 그래요. 평균을 한 6초 정도로 잡고 이제 6초간 날아간다. 그리고 수위탄 지속시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8초. 두 개를 합치면 14초죠. 거기에다가 이제 스파이크 해체에는 7초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합치면 이제 평균적으로 21초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파이크가 소리가 바뀌는 지점은 25초죠. 25초가 지난 후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20초밖에 안 돼요. 20초 남은 상황에서 수위탄을 던지면 상대방에게 21초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상대방이 수위탄이 떨어지기 전에 반해체를 해놓으면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수가 발생하지 않게 잘 통제를 하거나 그런 변수가 이제 발생했다면 총으로 한 번 더 방해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기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올게요. 어디 숨었어? 연막 활성화! 자극제 실험기 설치! 조심해! 재장전 중. 그래서 조금씩. 스파이크 설치 완료! 아, 이거 좀 기다리. 내가 찾아준다. 자극제 설치! 연막 투하 완료! 꼼짝마. 여기야! 적 발견! 놈들을 처치. 스파이크 설치! 궁극기 준비 완료! 이거 뺏어 봐도 돼요. 정도 있어요. 여기다! 받아라!
아직 안 해도 돼. 떨어뜨려 놨어.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거의 보내주. 이제 궁극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평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이제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궁극기가 있는 경우에는 5에서 10초 정도 이제 빨리 소위탄을 던져도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힌단 말이죠. 이게 위에 시간이 떠 있는 것도 아니고 평균적으로 그냥 이렇게 연막을 치고 들어가서 교전도 하고 상대를 다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해요. 설치를 하고 나오면서 연막 하나 다 깔잖아요. 깔고 이제 각폭 위치로 가요. 이 각폭 위치로 가는데 보통 한 10초에서 10몇 초, 한 10초 정도에서 15초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조금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도착했을 때 이미 한 10초에서 15초가 흐른 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평균 같으면 10에서 15초 정도를 더 기다려야 되죠. 근데 이제 궁극기가 있으면 10에서 15초가 아닌 5에서 10초 정도? 그냥 한 5초 정도 지났다? 한 7, 8초 정도 지났다? 아니면 이제 좀 위험해 보인다? 그러면 바로 그냥 소위탄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스파이크 소리가 바뀌지 않아도 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궁극기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최대한 포지션을 바꾸면 좋아요. 이렇게 메인으로 저를 잡으러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숏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숨어가지고 궁극기까지 한 번 더 쓰고 하늘이 열린다. 궁극기를 쓰면 이 소리 때문에 발소리가 잠깐 묻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소리를 치는 타이밍에 이렇게 좀 걸어 있어서 빠르게 도착하신 다음에 상대방이 다시 해체 붙을 때 이렇게 방해를 또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킬조이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킬조이의 나노수험을 까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킬조이 나노수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킬조이 나노수험은 이제 지속시간이 5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팀이 먼저 터뜨린다고 얘기를 하면 이제 두 번째 터뜨리는 동시에 각폭을 하시면 돼요. 이 소위탄의 수험의 지속시간이 5초이기 때문에 아까 날아간 게 한 6초 정도 된다 했죠? 그래서 이제 한 1초 정도는 어차피 상대방이 이제 피했다가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요. 킬조이가 가지고 있는 수험의 마지막을 터뜨리는 동시에 소위탄을 날리시면 타이밍이 딱 맞다. 이거 이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스파이크를 설치를 하고 나서 사이트를 채울지 아니면 이제 메인으로 빠져서 각폭을 할지에 대한 상황 판단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통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잖아요. 한 이쯤 오면 이제 보통 연막을 쳐줄 거야 아마. 저희 팀 엔트리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연막을 쳐줍니다. 연막 투하 완료. 자극제 설치. 이렇게 쳐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교전을 좀 하고 정리가 됐어요. 들어와서 이제 설치를 하겠죠. 이렇게 설치를 하고 스파이크를 이제 떨어뜨려. 나옵니다. 칼 들고 나오면 보통 이제 칼 들고 이렇게 메인으로 도착할 때쯤에 이렇게 연막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빠져나오기 가장 안전한 시간대예요. 이제 브림스톤의 연막은 20초라서 좀 더 빠져나오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면 지금 빠져나오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 이제 항상 이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스파이크를 좀 확보했다. 교전이 길어진다든지 설치를 한 번에 못했어요. 상대방 스킬을 방해를 받아서.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났더니 스파이크를 내려놨다. 연막이 사라져 버렸어. 그럼 그냥 나가다가는 상대방한테 맞아 죽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무리하게 나가시지 말고 상대방 못 들어오게 스킬을 그냥 아낌없이 써주세요. 어차피 이 소위탄은 다음 라운드에 또 살 수 있잖아요. 이 라운드를 이기는 게 중요한 거지 스킬을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때문에 이제 스킬을 아낌없이 써주시고, 아니면 이제 최대한 버티시다가 이렇게 제자리 각폭을 하고 그냥 싸우다가 죽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막 양각을 맞게 돼서 아 나 이제 곧 죽겠구나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싶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상 메인으로 이제 각폭을 많이 만드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이쪽으로 왔잖아요. 클리어 해온 길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뒤치기 말고는 상대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뒤로 빠지는 건데, 이제 페리투엔님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CT라든지 아니면 그림 이런 쪽으로 빠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데로 빠지면 이제 좋은 점은 이제 저희 팀과 이쪽을 밀었잖아요. 이렇게 밀면서 교전을 하면 이제 이쪽 땅을 먹을 수 있게 되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을 잡을 수도 있고, 이 땅을 먹고 놓으면 저희 팀은 이렇게 들어오는 상대방을 양각을 잡을 수 있어요, 이쪽에서. 그래서 이제 양각 혹은 이제 메인까지 하면 삼각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리테이크 이제 성공 확률이 더 떨어지겠죠. 거기다 이제 브림스톤은 더 좋은 게 이렇게 그림이나 이쪽으로 오면 각폭을 할 수 있는 지점이 또 있어요. 제가 만들었던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그냥 상을 보고 각폭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쏘시면 여기로 정확하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한 번 더 방해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메인이랑 저랑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상대방이 다시 해체 소리 날 때 더블 피킹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기가 힘들단 말이죠. 물론 방금은 설치를 여기 했다는 가정하에인데, 이제 이런 이점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각폭은 여러 개를 알아두면 알아둘수록 좋습니다. 실적으로 되게 불리한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대 4라고 칩시다. 이제 B에서 저희 팀이 3명이 죽고 상대팀 1명을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상대방이 전부 다 있는 걸 확인해서 A를 돌렸단 말이죠. A를 돌려서 설치까지는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팀이랑 둘이서 보면 지금 봐야 될 길이 하나, 둘, 셋, 4개나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이제 여러 각에서 한꺼번에 들어오는 상대방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때 메인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면 사이트 안에 누가 남죠? 우리 팀 혼자 남죠? 그러면 거의 90%는 저희 팀이 진다고 봐도 돼요. 근데 이렇게 사이트 안에 인원이 빨리 잘리게 되면 그만큼 스카이크 해체에 빨리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각폭을 빨리 써야 되고 변수가 많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조금 각폭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한쪽을 저희 팀이랑 같이 미는 거예요. 혼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적으로 불리하다 싶으면 숫자를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을 밀어서 상대방 입장에서도 한쪽으로 다 몰려오는 경우는 잘 없단 말이죠.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군데로 올 텐데, 한쪽을 밀어서 최대한 숫자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각폭하게 되면 그때 각폭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수적으로 분리할 때는 이제 메인으로 각폭으로 빠지시면 사이트 안에 있는 저희 팀은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이럴 때는 스킬에 의존하지 마시고 저희 팀과의 이제 함께하는 플레이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사이트를 채울지 아니면 이제 뒤로 빠질지는 정답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도 많은 상황이 있고 너무도 많은 변수들이 있고, 제가 빠졌는데 저희 팀이 생각보다 잘 버텨줄 수도 있어요. 혼자서 막 3명을 잡고 막 1대1 상황 만들어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뒤로 빠지는 게 맞았었겠죠. 근데 저희 팀이 이제 3명이 몰려와서 한 번에 죽고 바로 해치를 당했어요. 그러면 제가 사이트 안에 있었던 게 맞겠죠? 그래서 이게 정답은 없지만 제 경험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결과가 더 좋았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각폭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것들을 이제 팁으로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 일단 제가 각폭을 던지잖아요. 던지고 나서 이제 1대2 혹은 이제 1대4 순간이 와요. 저만 남고 상대는 2명에서 3명 정도 남는 경우가 많이 생긴단 말이죠. 이럴 때는 제가 이렇게 각폭을 던졌어요. 그러면 이 날아가는 시간 동안 상대방이 해치를 누를 수 있잖아요. 마음이 급해져서 초보분들은 달려가다가 그냥 대기에임 하고 상대한테 죽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1대4 상황에서는 한 명은 스파이크가 있겠지만 한 명은 보통 메인을 밀어줍니다. 보통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도 항상 언제든지 상대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1대2 상황이라면 이 앞에 있는 사람을 잡기만 해도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이제 스파이크를 해체를 못 눌렀어요. 그래서 상당히 잘 떨어졌어요. 그러면 한 명은 아마 보통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소위타임이 끝나자마자 붙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한 명은 메인을 밉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오면서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 앞에 있는 상대방만 잡고 나면 이 소위탄을 던졌다는 얘기는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과 1대1 심리전은 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앞에 있는 사람은 항상 저를 잡으러 온다 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밀 때도 너무 이제 무지성으로 이렇게 가다가 죽지 마시고 항상 나올 수 있다 생각하면서 브레이킹과 게임을 대면서 가시는 걸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각폭 같은 경우는 이게 만능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모든 라운드 각폭을 하려고 빠지다 보면 항상 상대방에게 카운터를 맞거나 아니면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예를 들어서 메인으로 상대방이 한 3명 이렇게 뒤로 돌아와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데다가 이제 수리탄 까주는 게 훨씬 더, 이것도 마찬가지로 8초간의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에 쐈다고 스파이크 해체를 8초 멈추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라 여기에 쏴도 8초간의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탄은 지속 시간도 길고 데미지도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거를 밟으면서 들어오는 미친놈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폭을 항상, 이 소위탄은 각폭으로만 쓰려고 하시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폭을 하러 가실 때는 이제 꼭 얘기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팀원들과의 소통이에요, 소통.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스파이크 확보. 이런 데다가 설치를 했어요. 스파이크를 떨어뜨렸다. 설치를 하고 이제 그림에도 저희 팀에 있고 사이탄이 남아있는 팀원들이 있는데, 이제 각폭을 할 때 차라리 뒤로 빠지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빠지면 이 이제 상대방한테 연막이 있지 않는 한은 이 해체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여기서 한 2-3명 같이 쏘고 그림에서 쏘고 이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해체를 하기가 연막샷 맞기 때문에 거의 힘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각폭도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각폭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면 웬만하면 무리를 잘 안 해줍니다, 팀원들이. 그래서 이제 각폭을 하실 때는 꼭 팀원들에게 나 각폭하러 가니까 이제 좀 사려달라, 좀 천천히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 보통 첫 번째 하러 갈 때는 이제 거의 문제가 없는데 뒤로 빠르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빠질 때 이렇게 그냥 칼 들고 가다가 여기 있는 사람한테 그냥 죽는 경우가 진짜 많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만날 수 있는 시간대라면 항상 의심하면서 언제든지 상대방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뒤를 봐주시다가 상황이 되면 이렇게 각폭을 쓰시는 거. 이 뒤로 빠질 때 죽는 경우가 프로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잘 의식을 하시면서 뒤로 빠지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궁극기가 5포인트일 때는 이제 절대 이제 공포를 양보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공격대 브림스톤은 굉장히 캐리력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소위탄이랑 공을 합치면 무려 이제 13초나 되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되게 정말 긴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포를 꼭 챙겨주시고 안에 들어가서 설치까지 해주시면 공격기가 생기죠? 그러면 뒤로 나와서 이제 소위탄 미리 쏘고 빠르게 포지션 바꿔가면서 이제 미드로 온 다음에 미드에서 이제 해체 소리 듣고 공 한번 쓴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돌아오면 상대 입장에서 진짜 예상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기랑 소위탄이 같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제 공포인트가 5일 때는 절대 공포를 양보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했던 얘기인데요, 좀 빠지기가 애매하다면 이제 각폭을 하러 빠지시지 마시고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싸워주세요. 각폭으로 이제 라운드를 따는 건 한 게임당 한 2-3라운드 정도 있어도 진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2-3라운드만 해도 엄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라운드에 각폭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 팀원들이랑 함께하는 플레이를 만들어 가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이제까지 각폭을 하면서 얻었던 모든 노하우랑 팁들이었고요. 만약에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